예비 고1 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주문경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할 교육과정을 미리 아는 것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꿈을 디자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디자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일반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학부모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수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첫 번째 시간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방법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제1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놓치셨다면 유튜브 부산교육청 교육과정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예정인 제2부에서는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과목 선택의 시기와 절차, 그리고 학생들의 경험과 사례, 대입 전형에 따른 과목 선택 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부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를 위해 금정고등학교 도성경 선생님, 학산여자고등학교 김수주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 강의 시작 전에 고교 학점제 홍보 영상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는 방법을 배웠지만 이제는 나를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 선택하고 도전하는 법, 실패하고 극복하는 법, 경험하고 성장하는 법. 이제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고교 학점제. 안녕하세요. 예비 고1 학부모 연수 제2부 첫 번째 시간을 맡은 금정고등학교 교사 도성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과목 선택의 의미와 중요성,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난 뒤 실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을 만나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현재 중3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 이행 단계에 있는 학년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3년간 총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교과 174학점과 창체 18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학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선 강의를 통해 살펴보셨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는데 보통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편제되는 교과들이고 전문 교과 1은 특목고에서, 전문 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교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다시 나뉘어지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과목들이고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1학년 과정으로 공통 과목의 기초 소양을 익힌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일반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트랙을 잡아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위계에 따른 순서를 지켜야 하는 과목이 있으므로 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학, 한문, 제2 외국어 교과목처럼
원과 투 교과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는 원을 먼저 배우고 투를 배워야 합니다. 예시처럼 물리학 원을 배운 학생이 지구과학 2로 넘어가려는 것은 지구과학 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계에 맞지 않으며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수학 교과의 경우는 수학 1을 먼저 배우고 수학 2를 배워도 되고 수학 1과 수학 2를 병행해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제 수학은 수학 1을 배운 후에 배울 수 있으며 미적분은 수학 1과 2를 모두 학습한 후에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에 자신이 없거나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하기 위해 수학보다는 다른 과목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2학년 1학기에 수학 1, 2학년 2학기에 수학 2, 그리고 3학년 1학기에는 수능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같은 과목으로 한 학기에 수학 과목을 한 과목씩만 설계해 나가면 큰 부담 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학 과목에 자신이 있고 자신이 전공할 분야에서 수학 과목의 비중이 크다면 이와는 다르게 설계할 수 있겠죠. 2학년 1학기에 수학 1과 2를 병행 이수하고 2학기에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확률과 통계, 수학 과제 탐구 같은 과목들로 한 학기에 2과목씩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과 한 학기에 이수할 과목 수를 학생의 역량과 흥미에 따라 각자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시에서도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면서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설계와 그 활동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따르면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에도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나쁘더라도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 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자신이 고등학교에 물리2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대학에서 평가할 때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습 내용이 어렵고 수강 인원이 적어 내신 성적에 불리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피할 수 있지만 학생이 해당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학에서도 좋지 않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해당 과목이 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동교육과정 등의 방법을 모색해서 어떻게든 수강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 학생은 이 전공의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성적에 유리한 과목만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사에 맞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죠.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 이제 4년 뒤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일단 교사진도 강의실도 부족해서 학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간의 벽을 허무는 공동교육과정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지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지만 각기 다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섭니다. 각자 학교에서 하교한 뒤 다른 학교 교실에 모여 추가로 듣고 싶은 선택 과목을 배우는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미국 식민지 시기를 배우는 세계사 심화 과정.
이에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유럽인들은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대학 강의처럼 직접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고 선생님의 설명도 듣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고 또 생각을 나누면서 참여하는 수업이 돼서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만들기 힘든 심화 과정이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됐는데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도입됐습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도 많았고 제 진로와 연관이 많기도 했고 하필이면 또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과목이라서 또 다른 고등학교에는 4개 학교의 고3 학생 10명이 모였습니다. 체대 입시를 앞두고 개설된 실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실제 실기 시험에서 쓰는 고가의 전자 측정 장비로 기록을 재고 전공 대학생이 수업을 도우며 입시 준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약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준비한 선배들이 합격한 사례도 보고 그런 경험들을 알려주면서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공동교육과정은 올해 전국적으로 2,4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 학점제의 안착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시의 사례였지만 부산에도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학교 단독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인접한 몇 개 학교가 협력하여 개설하고 주말이나 방과 후에 학생이 추가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플러스 교육과정.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옹공교실이나 바로교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더욱 다양한 교과목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대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다고른 캠퍼스, 여름, 겨울 방학 시기에 창체 활동 중심으로 열리는 서머, 윈터 스쿨 등 길은 참으로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한 노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대학에서 평가할 때 진로 역량 혹은 학업 역량의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비단 대학 입시를 위해서뿐 아니라 학생 자신의 재능과 소질, 적성을 개발하고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런 다양한 경험들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량한 역량이 대학 교육과정의 바탕이 되어 지속적으로 배움을 통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설계해 가는 것을 돕고자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생활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수업을 내가 직접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과목을 이수하려고 노력하고 공강 시간 등을 잘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인데 고교 학점제를 미리 체험한 교사와 학생들은 진로 설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에서 열린 고교 학점제 박람회. 학생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선택 과목 정보가 전시됐습니다. 올해 고교 학점제를 처음 겪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다소 부담스럽거나 혼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교 학점제를 미리 겪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진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진 건 맞지만 자신의 진로가 확실하지 않다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선택하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서 그때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이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진로로 가고 싶은지를 고민해보고 2학년 때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진로 설정이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 실제로 학교에서도 1학년 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엔 진로 디자인 학기지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 진학 캠프, 진로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학생들이 교과목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진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고민,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커리어넷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진로 심리 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직업 정보, 학과 정보들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가를 통해서도 유용한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어디가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학과 정보와 대학별 전형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대학생 선배가 소개하는 우리 학과를 검색하시면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에서 만든 학과 소개 영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 소개가 2, 3분 분량의 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 틈날 때마다 관심 학과를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마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절차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학기에는 진로 디자인 학기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진로 검사 및 해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교육, 교육과정 박람회 및 설명회, 집중 상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교과목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1학년 6월 정도면 2, 3학년 과목에 대한 1차 수강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2차와 3차의 신청 기간을 거친 후 보통 9월 중에 학생의 선택 과목이 최종 결정되고 교육과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수강 신청이 진행되어 당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자신의 진로와 배울 교과들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은 고교 학점제 수강 신청 사이트에 학생이 직접 접속하여 진행되며 정정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수강 신청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과목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는 유튜브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 맛보기를 검색하시면 총 94개의 교과목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을 언제 배울까라는 책자를 배부하게 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선택 과목을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들어 부산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책자이므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과목에 대한 탐색을 하시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수강 신청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니 관련 가정통신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생소한 용어도 많고 복잡하여 여러 번 설명을 듣고 숙지하셔야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이런 영상 자료, 또 연수 등에도 중복해서 참석하시는 게 좋겠죠. 그 외 궁금한 점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진로 전담 선생님
혹은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들께 상담을 신청하셔서 풀어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니만큼 학부모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고 대학에 진학하여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대학생들을 몇 분 모셔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바쁠 텐데 후배들을 위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정고등학교 교사 도성경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소개하실 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과목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한재민입니다. 지리를 좋아해가지고 현재 1학년 1학기 전공 선택 과목으로 열린 과목을 모두 듣고 있고 2학기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리 전공은 학문의 폭이 정말 넓어서 교양으로도 지리와 연관시켜서 지구과학 관련한 교양과 스페인어권 문화에 대한 교양을 함께 수강하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의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미적분, 물리학, 지구과학 등의 이과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년 1학기 때 필수로 들어야 했던 사회탐구 과목으로 세계지리를 배운 후에 제가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한 분야는 컴퓨터공학보다는 지리학인 것 같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리학과 또는 지리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으로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여행지리를 이수하였고 나머지는 심화수학, 고급수학, 기하, 물리, 지구과학 등의 과목을 선택하여서 공부했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지리와 연관이 좀 많아서 매우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수학과 2, 3학번으로 재학하고 있는 김경률입니다. 평소에 수학 공부가 즐거웠고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배우고 싶어서 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원하던 공부를 하고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수학 전공을 하고자 마음을 먹은 후에는 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수학 과목을 수강하고 싶었습니다. 미적분만 선택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 기하도 선택하여 공부하였고 이에 관해 보고서를 한 개씩 쓰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과 통계에서는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하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탐구해 보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제 전공과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박홍빈입니다. 현재는 대학교 1학년으로 전공과 여러 교양 등을 배우며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국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원으로 제약회사에 취직하는 진로 등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여 차차 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등학교 과목 선택의 경우는 2학년 과목부터 선택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약학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관련 과목이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은 약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생활기록부의 진로와 관련해 적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선택을 하였었고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모두 선택하여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과목들도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교과를 확장하여 진로와 관련지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2학번으로 현재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정원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과목으로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를 선택했고 국어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 수학 선택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수학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두었던 것은 효율성과 흥미였습니다. 내신및 수능 과목을 준비함에 있어서 비교적 문학과 비문학의 비중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고 싶었고 해당 부분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국어 공부의 시간을 비교적 덜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사회 선택 과목을 정함에 있어서는 평소 법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다루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네, 현재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선택할 때도 이념 및 관념보다는 현실 정세에 관심이 많다는 걸 고려하며 제 흥미대로 과목 설계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문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박소연입니다. 현재는 의예과에서 여러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을 배우면서 의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본과에 들어가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배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의예과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에 최대한 전공 관련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생명과학, 화학, 원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고 평소 정신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다른 여러 과목에서 저의 흥미 분야를 드러내기 위해 교과 내용과 정신 분석이나 정신질환을 관련지어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으로 화학 실험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여 학교에서 들을 수 없었던 화학 심화 과목도 추가로 이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중앙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원입니다. 저는 현재 행정학의 기초와 다양한 교양 과목들을 공부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선호해서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 윤리 등 사회탐구 과목들을 여러 개 포함해 과목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언어 능력의 신장을 위해 국어와 영어 관련 과목들과 공동교육과정 스페인어 1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해당 과목들을 학습하며 점점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제가 선택한 사회탐구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을 수 있었으며 행정학과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일찍부터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고 그에 맞추어 과목을 설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재민 학생의 경우 중간에 진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지만 인문과 자연이 융합된 교과목의 이수로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인원수로 인한 등급 산출 문제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였고 이과생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1등급은 1명, 2등급도 1명인 경우가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한 명만 제끼면 등급이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엄청 치열하게 쳐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했던 과목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과목이 되었고 그로 인해 경쟁심이 생기다 보니 회의감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 과목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1등과의 차이가 0.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2등급을 받는다는 거에서 조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할 때 힘들었던 점은 과목 이름과 이제 안내 책자에 적힌 과목 설명만을 보고 이제 과목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2학년 때 배울 과목을 1학년 때 미리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특히 과목별로 안내 책자에 있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과목은 그 커리큘럼의 설명 내용만으로 예측하기 힘든 과목도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즉 어떤 과목을 골랐을 때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걸 공부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과목 선택할 때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과목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인원수로 인한 등급 문제가 큰 고민이었군요. 실제로 많은 고등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 신청 전에 진로와 과목에 대한 탐색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유튜브 영상과 책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인수 과목으로 인한 등급의 문제도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 맞는데요.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록 수강 인원이 적더라도
자신의 전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되면 보다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면 눈에 보이는 수치 이외의 정성적 평가의 중요성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목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꿀팁을 방출해 주시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자신의 흥미를 가지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영어에서 모두 문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으면 표준 점수에 있어서 화작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었고, 또 주변에 우려도 없어서 심리적 안정감은 더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문법을 억지로 공부하는 일은 지금 생각해도 별로였을 것 같아요. 수험 생활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 생활 동안 정말 자신이 흥미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또 내가 조금 더 수월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고려해서 과목 선택을 해야 공부를 보다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을 할 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저는 의학을 전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 생명과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 균형을 잘 맞추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이 과목 선택이 핵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본인의 흥미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을 골라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믿음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리 수강자가 많더라도 본인과 안 맞는 과목이라면 꾸준히 공부하기 어렵고 보득점도 힘들 것입니다. 또한 진학하기를 원하는 대학교나 학과가 있다면 그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의 균형.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다시 말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진로에 적합한 과목인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인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과목을 적절히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배들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혹시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 또한 선택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어서 3D 프린팅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동교육과정으로 기하를 수강하였는데요.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가 좀 있었고 학문적 호기심도 있어서 추가로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 과목은 총 수강 인원이 40명이 채 안 돼서 조금 적은 인원이 듣는 편에 속했지만 제 진로에 대한 희망이 확고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한국지리 수업을 듣고 싶었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성적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즐겁게 공부했었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그 이상을 탐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인수 수강 과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애정을 갖고 있는 과목이라면 성적은 조금 자연히 따라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물리학 원을 수강했었는데 당시 학생 수가 1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했다시피 1등급이 1명이었고 2등급도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따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2학년 1학기 때 제가 1등과 차이가 0.2점 차이로 2등급을 받게 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물리학 원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저의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을 고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리학 원은 수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한 이공계 계열은 대학에서 물리와 화학을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희망하는 전공을 살리면서 제가 원하는 공부와 연관 지을 수도 있고 대학에서 따로 배워야 할 내용을 미리 차례차례 배워나가기 위해 물리학 원을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화학 실험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화학 원의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화학 관련 심화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화학 실험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과 후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여 추가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상황이 힘들게 됐지만 저희 학문적 관심과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듣는 과목만으로도 벅찰 텐데 공동교육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아무리 흥미가 있어도 수강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등급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신의 진로를 위해 또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큰 도전을 했던 것이 입시에도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때 수강했던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은 무엇이었는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과학 원 과목을 가장 재미있게 수강해서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인문사회 계열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2학년 1학기 수강 신청 당시에 사회탐구 과목 하나와 과학탐구 과목 하나를 수강하는 것이 필수였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는데 평소에 천체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또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사회문화 과목도 기억에 남는데 수행평가로 수도권 중심주의 문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하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덕분에 행정학과로의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제 진로 설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많은 과목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학 2랑 지구과학 2, 그리고 한국지리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 2의 경우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조금 따라가기 벅찰 때도 있었지만 수학에 흥미를 확실히 붙이게 해주셨고 수능 이전까지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구과학 2 역시 처음에는 지구과학 1을 수강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과목이었지만 과목의 내용이 생각보다 좀 더 재밌어서 그 수능 때까지 지구과학 2를 응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지리는 제 인생 최고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의 진로는 지리학이다를 확신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고 지리 과목은 암기량이 많다는 통념을 원리부터 이해해가며 타파하고자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지도를 보거나 지리학 관련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적이 생기면 늘 지리 선생님을 찾아갔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해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이 공학 일반 과목입니다. 공학 일반 과목의 경우 이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군의 과목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과목이었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저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또 관련한 내용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또 화학 과목도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진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과목이었지만 실제로 공부하면서도 정말 제 진로에 대한 언급이나 약품에 대한 얘기들이 과목 전체에 걸쳐 소개되는 것이 신기하고 또 정말 뭔가 내가 꿈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자신의 진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즐거웠던 것 같네요.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자발적 호기심이 학문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심리학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친구들과 소모임 형식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고, 마침 학교의 특수학교 친구들과 함께 생활해 보면서 개선점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진로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사회과학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해당 활동을 자세히 녹여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기부만을 목적으로 학교 활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우연히 혹은 관심을 두고 수업 이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무엇이라도 해본다면 그게 결국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내 활동으로는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중단되었던 체육대회를 다시 준비하였던 일이나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모의고사와 내신 시험 이벤트를 준비했던 일,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야간 자율학습이 신청자 수의 부족으로 그 외부 도시락 업체에 부탁하여 자체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했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건축이나 토목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함께 부산 내 간척지를 조사하여 부산 지리 탐구 대회에 출전하여 예선 통과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관련해서 발표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논문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가 지리학 분야 쪽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전개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때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독서 활동을 하는 것조차 권장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학교를 다시 다닌다면 훨씬 멋지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아쉽네요. 학업뿐 아니라 이런 모든 주제별 활동들이 바탕이 되어 당당하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대학 생활 중에 후배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어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어떠셨나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되시죠? 이렇게 중요한 과목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자신의 진로 희망 또는 흥미있는 분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탐색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은 놓치지 말아야겠죠. 만약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경우는 진로검사, 표준어감사 등이나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상담을 토대로 직업 및 학과 탐색을 부지런히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목 선택 시에는 대학의 교과 이수 기준이나 성적 처리 방식을 고려해 내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에 속하는지 진로 선택 과목에 속하는지 또 교과별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수능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까지 고려하여 학교 수업과 병행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학교만 다녔을 뿐인데 내 꿈을 찾았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만 다녀도 꿈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선생님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른 개별 교육과정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산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및 진로 진학을 맡고 있는 교사 김수주입니다. 오늘 예비 고1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대학 입학 전형과 과목 선택과의 관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 고1 학부모님들께서는 과목 선택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의 적용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과목 순서 및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학교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또한 있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개별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소재 고교 2학년 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요.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한 과정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한 학생들이 70% 이상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였는데요. 대입 전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 대입 전형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입 전형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여러 기준에 따라서 학생을 판단하고 그 학생들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과정을 뽑는 것이 바로 대입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학생들이 크게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 그 다음 학생들이 탐구 과정이 우수하다. 그 다음 글을 잘 적는다. 이러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대입 전형입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4개의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이처럼 대입 기본 전략 총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위주 전형이 기본적인 4가지 전략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위주로 한 전형입니다. 즉, 성적, 학교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을 위주로 해서 본인의 탐구 정신이라든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위주로 해서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논술 전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글을 쓰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위중 전형은 11월에 치러지는 대입 수능고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대입 기본 전략의 4가지를 보고 대입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성향을 보고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2024학년도 대입은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신 성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조금 다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성평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성평가는 정성, 즉 면접과 서류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내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무슨 생활을 했는지 생활 기록부도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학교의 성적, 즉 내신 성적만 잘 보면 되지 않고 학교 생활에서 기록 또한 잘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도 보기 때문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면접 준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순하게 생활 기록뿐만 아니라 교과를 기반으로 한 교과 외 활동 또한 수능 최저도 보아서 학교에서의 충실한 생활을 기반으로 합니다. 올해부터 정시 수능에서는 교과 이수 충실도라고 하여서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는 교과 역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수능 당일뿐만 아니라 교과 내신 성적도 반영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대입 전형에 있어서 모든 전형이 단순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섞여서 보는 전형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대입 전형에 있어서 교과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서로가 합쳐지는 성향을 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학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학교 공부, 학교 생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충실하게 이행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외부 활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본 바탕으로 아이들이 학교만 믿고 잘 따라간다면 충분히 대입 전형에서 잘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것의 기본 바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과목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에 있어서 전형의 기본 바탕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들의 어떤 전형을 선택하고 있느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한번 지금 표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도 보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 선택의 비율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비수도권, 즉 지방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주로 우리 아이들을 상위권의 서울 지역에 만약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 기본 전제로 여러분이 목표를 잡으셔야 된다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학교 생활을 충실해야 된다는 걸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되겠죠. 그러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전제로 과목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과목 선택에 플러스 교과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해 두시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4학년도와 2026년도까지의 대입 전형의 주요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과 작년 고등학교 3학년과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입 미반영 항목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시에서조차도 내신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아셔야 될 것 같죠. 그렇다면 핵심 되는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 반영되는 학생부 영역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남아있는 정규 교육과정 활동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남아있는 정규 교육과정, 즉 과목들입니다. 남아있는 정규 교육과정이 바로 과목들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들이 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목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아있는 것들이 나머지들은 자기소개서든 그다음에 독서활동이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미반영이 돼버리고 그다음 다 봉사활동도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다음 영재활동 이런 것도 다 미반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활동들 그리고 남아있는 활동들이 주로 과목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목에 남아있는 것들만 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과목 선택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 과목들을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들은 주로 수능에 편제되어 있는 과목들이고 진로 선택 과목들은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인데요.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예쁘게 적혀져 있을 수 있는 과목들이 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수학 교과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주로 이제 수학 교과가 수능에서 가장 핫한 과목이기도 하고 또 위계 질서를 좀 따라야 되는 과목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학 과목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아마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수학, 수1, 수2까지는 필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수 수능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선택에서 미적분 확률 통계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선택에서 기하까지가 기하를 보시면 이게 수능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대학교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요 세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특히 자연과학 대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해야지만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 둘 중에서 그렇죠. 둘 중에서 쳐야지만 우리 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에 오려면,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거 아니면 수학에서 이 과목 아니면 안 돼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학교에 우리 과에 오려면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2024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대학교는요, 여러분이 보실 때 가시고 싶은 대학.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교 있죠. 이건 모든 대학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약 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일부러 2022년도 들고 왔거든요. 일단 올해는 2023년도 4월 30일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4월 달에 항상 4월 30일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거의 4월 말에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미 2025학년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6학년도도 그렇죠. 2024년도에 나올 거예요. 2024년도 4월 30일에 나올 거예요. 2026학년도 거가요. 그래서 이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항상 그 전년도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면 목차 나오시죠. 그 목차까지 딱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게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 전년도 거를 항상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이걸 한번 실어놨거든요. 모든 대학교가 나와요. 그래서 4월 말쯤에 나오시니까, 오늘 사실 이런 그 강의를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보통 굉장히 그 입시나 그다음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뭐 고려대, 연세대, 뭐 서울대, 아니면 부산대학교, 그래서 기타 등등 모든 대학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사실 아무 대학교를 제가 들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학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나와요. 4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 계획안을 꼭 보시고요. 물론 그 계획안을 보시면 보통 수시 모집에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안을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런 걸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시면 충분히 우리 아이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과연 과목 선택이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교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과를 2023학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교과를 보는 대학이 13개 대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수영이나 국수영과, 그 다음 국수영사, 국수영사과, 그다음에 한국사를 포함한 전교과를 제외한 것, 그다음 제2 외국어 포함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 6개 과목을 본 8개 과목 해서 전 과목을 본 대학 이렇게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학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진로 선택 과목 정량평가는요. 양을 측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점수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학 이름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양을 측정해서 점수화시켜서 교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대학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대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렇게 양적으로 해서 대학교들이 과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2024학년도 기준으로 2과목, 3과목, 전과목을 해서 보이는 대학교가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보다 2024학년도 대학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적으로 교과목 숫자를 느린 대학교들이 학교가 늘어났다라고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양적으로 점수화시켜서 과목 숫자를 늘린 대학교들이 지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점수화시킨 대학들이 좀 상대적으로 늘어났구나. 그렇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중앙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그죠? 올해죠. 올해 전형에서 중앙대학교 진로 선택 과목 반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그래서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는요. 지역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요. 지금 부산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이 서울 가서 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학생들이 가서 치는 전형인데 자, 교과별 반영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통 일반 선택 과목 보면 전 과목을 다 봐요.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도 보도록 할게요. 전 과목 다 봐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 과목을 전부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 보지 않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한국사는 봐요. 그런데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국어 교과군, 수학 교과군, 사회 교과군, 영어 교과군, 한국사 교과군 중에서 잘한 거 10개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군, 수학 교과군, 과학 교과군, 영어 교과군, 한국사 교과군 중에서 잘한 거 10개 보겠다. 그런데 등급 나온 거 10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세종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는요, 석차 등급 나온 거 중에서 전 학년 평균 다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볼게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다 봐요. 그런데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본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딱 보시면 느낌 오죠. 세종대학교는 사회는 안 보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사회를 좀 못하면 그렇죠. 세종대학교 가면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거 되죠. 그래서 학부모님 보실 때 우리 아이가 만약 사회를 선택 과목에 사회를 했는데 만약 잘 못하면 그렇죠. 네, 자연계열 만약 친다면 네 그렇죠. 세종대학교에 좀 진학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거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처럼 대학별로 반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대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성적만 보면 좋겠는데 아니죠. 2024학년도부터는 그렇죠. 뭔가도 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서류도 본다. 즉 교과 플러스 서류. 즉 쫑알쫑알이라는 학생부 기록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서류 30% 봅니다. 경희대학교도 교과 종합평가 30% 보고요. 고려대학교도 서류 20%, 동국대학교 서류 종합 30% 보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도 진로 전문 교과 정성평가 20%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내신만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성평가 서류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이수 영향력, 즉 과목 선택의 영향력은요, 당연히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1학년도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는 공동연구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이라 해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학생이 학교 개설에도 지원학과 관련 과목 미수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미수했을 때 어떻게 입학사정관들이 바라보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공학계, 의학계에서 지원자가 지구과학을 미이수하였을 때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가? 영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학계나 의학계에서 굳이 지구과학을 보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마음이 안정되죠. 그런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수학의 미적분이나 기하를 미이수한다면, 그렇죠, 중대한 감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거의 7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과학탐구 선택 과목을 대다수 미수했다. 80%가 중대하게 감점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차 지원을 하면,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과목 선택이 굉장히 큰 중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단순하게 내가 과목을 선택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아예 포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과목을 선택을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성적만 보고 학생부 교과전형만 생각을 하고 과목을 선택을 한다라고 본인은 해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전형을 바라보고 우리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는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 학생 수의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분히 많은 학생 수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교육청이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왜 과목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과목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버리지 마라, 그 뜻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계 지원자가 사회문제 탐구나 여행지리를 미이수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와 있는데요. 제일 밑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사회계, 상경계 지원자가 사회탐구 선택 과목 대다수를 미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중대하게 감점을 하겠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계 친구가 그냥 자기 점수 좀 잘 나왔다 등급해서 그냥 교차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학은 학종평가에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중요시 여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서도 수학, 물리, 화학을 교육 목표에 잘 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국대학교 그 홈페이지에 이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수학, 화학, 물리가 드러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도요, 실제로 이런 평가 모집에서 교과 이수가 어떻게 다 드러나 있는지 잘 드러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학교 2023학년 때도 보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 수험자는 이렇게 미술에 관련된 교과가 드러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본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과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한양대학교에서도 물리2, 화학2, 지구학2 중에서 필수 이수 과목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각 대학마다 본인들이 필요한 과목들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특히 학부모님들 좋아하는 서울대학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대학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 전형 예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신입생 입학 전형 예고 꼭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랬죠. 보시면 정시교과, 특히 정시교과에도 정성평가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시에서도 교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기존에 들어가 있던 교과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과별로 이런 과목 좀 잘 볼 거야, 우리는 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목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꼭 배워와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런 과목을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길 과목을요,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 이 과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미적분 기하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래서 수학 과목이 주로 많다라는 것, 특히 자연과학 쪽에서 많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모집 단위에 보시면 특히 인문대학에서 사회과학대학에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이 필수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실제 예인데요. 제2외국어 안 쳐가지고 사실 떨어진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형 잘 보셔야 됩니다. 간혹 이것 때문에 진짜 안 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볼게요. 서울대. 특히요. 예를 들면 저 밑에 보시겠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치는데요. 물리학, 화학 1이 기본이에요. 물리화학 이거 안 해가지고 본인은 생명이랑 네, 그렇죠. 지구과학 하는 바람에 또 못 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본인이 선택 과목 뭐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요,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돼서 이런 책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 언제 배울까라는 이런 책 만들었는데요. 이 책 사실 미리 공부해보고 싶으시죠? 자, 그래서 이 책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물론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고요. 실제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상경 집중, 그다음 외국어 집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추천 과목도 잘 나와 있고요. 과목별로 소개도 예쁘게 컬러로 잘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싶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소개드리면요. 부산시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자료실에 학생용 과목 선택 안내 자료라고 해서 지금 미리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사진 딱 찍으시면 될 것 같죠? 아니면 캡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셔서 지금 중학생이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과목은 미리 보시는 거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시 교육청 말고도 사실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많은 대학교, 그다음 서울대학교에서도 고교 생활 가이드북이라 해서 이런 과목 선택 도움 자료들 많이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대학교에서 또 부산대학교에서도 가이드북 및 인재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 오려면 이런 과목들 좀 배웠으면 좋겠어. 미리 배우고 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제가 좀 신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있었는데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교 중에서 역사교육과가 핵심 권장 과목으로 세계사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 권장 과목 꼭 했으면 좋겠는데 역사교육과는 세계사를 무조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콕 집어서 얘기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 단위별 인재상 및 핵심 권장 과목이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의 이런 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희망대학의 학과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각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사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가시면 교수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교과목도 뭐 들어보는지 한번 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로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 나오면 뭐 되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서 소개 한번 해드릴 거고요. 선택 과목 책자도 있었지만 부산시 교육청에서 메타 캠퍼스라고 해서 이렇게 맵도 만들었거든요. 여기 또 들어가시면 귀여운 캐릭터 나와가지고 아마 또 소개되는 것도 있어요. 아마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 되게 재밌어 하는데요. 여기 가시면 실제로 과목도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고 해서 돼 있어요. 요 화면 딱 찍으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하면 아마 중학생 친구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3개의 맵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들어가시면 아마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관련돼서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 관련돼서 아마 진로 진학 관련돼서 그다음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교육청의 노력, 그 다음에 저희 고등학교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노력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입 전형과 지금 저희 고등학교의 노력이 실제로 맞춰져야지 저희 대입 진학 관련돼서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된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과 탐구랑 선택 과목, 그다음에 진로 호기심이 결국은 진학과 연결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연결된다면 아마 학부모님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듭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인데요. 바로 과목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가지 핵심 역량은 대입평가와 연결이 되는데요. 대입평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와 연결이 되는데요.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신비적 감성, 자기관리, 지식 정보 처리 모두 생활기록부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잘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핵심 역량이 잘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산여자고등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산 교육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엄마, 그게 언제적 얘기야. 정해진 대로 배우던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배우는 요즘 학교. 시험 범위를 공부하던 학교에서 나의 미래까지 공부하는 요즘 학교. 학교도 나답게, 공부도 나답게. 엄마, 이게 요즘 공부야. 공부는 말이야, 교과서로 하는 거야. 에이, 그걸로 부족하죠. 교과서는 물론 교과서 밖에 있는 세상까지 함께 공부하고, 학교와는 물론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수업을 경험하고, 학교도 나답게, 공부도 나답게. 요즘 학교 장난 아니죠? 강사님들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수에서는 과목 선택의 시기, 절차, 학생들의 사례와 과목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대입 전형에 따른 과목 선택 안내에 대한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오늘 연수 영상도 중등교육과정팀 유튜브에 탑재될 예정이니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연수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 감사합니다.